자, 선생님하고 이번 영상들은 미적분에서 비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얘기입니다.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앞선 영상에서 fx가 2차식일 때 g'x가 완전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다항함수 쪽에서 그때 변곡점 그리고 변곡접선 x절편 이 사이의 세 점 사이의 비율이 4대 5로 일정하다. 자, 그게 제일 핵심 키워드고, 자, 이번 세 번째 마지막 영상에서는 그냥 fx가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 얘기, 즉 gx가 극값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비율 문제라고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비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어떤 걸 건드릴 수 있는지 그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차근차근히 얘기를 하면서 요런 부분은 한 번쯤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A는 양수, K는 음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G'X, 너를 미분한 게 KA에, B의 KX 제곱에, 자, 일반적으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자, 요렇게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편의상, 자, 알파, 베타 대소는 다음과 같다. 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일단 너는 극값이 형성이 될 거고 알파, 베타, 부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차함수 그래프 그림 너는 최고차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갈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알파에서 극대가 형성이 감소 증가니까 넌 극소가 형성이 될 거고 증가 감소니까 베타에서 극대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변곡점을 한번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겠습니다. 2'x를 한번 할게요. 자, KA에 2의 KX제곱 미분하면 자, K를 곱해주시고 K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플러스 2차 함수 파트 미분하시면 그냥 X 빼기 알파 한 번, X 빼기 베타 한 번 이렇게 확인이 돼서 나오겠죠. 자, 변곡점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이게 fx가 2차가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자, fx가 2차식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gx 스스로가 극값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간에 변곡점은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식을 시험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선생님 G2'을 조사했을 때 너의 0되는 값 기준으로 해서 부호 변화를 한번 조사를 해본다면 결국은 이 2차식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2차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곡점 개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자 이게 전개해서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변곡점이 두 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판별식 전개하고 쓰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사이값 정리 개념을 좀 쓸게요. 자, 알파, 베타가 대소가 지금 다르다고 잡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x 자리에 우리가 알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알파를 넣으면 너는 없어지고 알파 빼기 베타. 그럼 너는 마이너스고. 똑같이 x 자리에 베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베타를 넣으면 없어지고 베타 빼기 알파. 너는 양수. 그렇다면 요 사이에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부호 변화가 생겼으니까 0되는 게 무조건 존재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자 변곡점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2차 함수 파트를 그려주시면 너는 최고차계 계수가 음수고 너도 음수고 전체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 0되는 값 중에 자 알파일 때는 네가 마이너스고 베타일 때는 네가 부호 변화가 반대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놈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 부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 현재 네가 마이너스니까 자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현을 해 본다면은, 자, 이런데 알파가 있고, 이런데 베타가 있고, 알파, 베타 사이 0되는 게 존재하고, 그런데 전체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여기가 0되는 게 찍히면 이 반대편에도 0되는 게 하나 찍혀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항상 변곡점이 두 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점을 우리가 변곡점 x좌표를 P, 변곡점 x좌표를 Q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겨 있습니다. 자, 극소가 되는 알파가 있을 거고, 이제 fx의 근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 네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x축 기준으로 해서 위로 떠 있을 건지, 아니면 뭐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올 건지, 그게 결정나는 건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fx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대충 그래프를 우리가 관찰해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극소가 형성이 되고, 베타일 때 극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위로 가는 도중에 변곡점 x좌표가 하나 생길 겁니다. 이렇게 P라고 생길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위로 볼록하게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변곡점 하나 찍으시고, 그리고 K가 음수일 때는 여전히, 자, 점근선 x축이 형성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변곡접선을 긋고 변곡접선을 그어서 걔네들 x절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관찰했을 때, 그게 뭐 알파 베타 값에 따라서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매번 알파 베타 PQ가 누구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자,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비율 문제를 논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비율 문제가 절대 언급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 겁니까? 라고 굳이 얘기를 한번 해 보신다면, 자, 첫 번째,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뭐 선생님이 실무를 쭉 이렇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무들을 쭉 봤을 때, 자, 이 이야기가 30번에 실려 있는 어떤 실무도 있더라고요. 자, 거기서 물어봤던 거는 뭐냐? 자, 이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부여를 하고 fx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자, 이런 상황일 때 fx가 어떻게 될 건지, 자, 그 얘기를 한번 잠깐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fx를 한번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fx를 찾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앞선 영상들은 너를 부분적분을 해서 fx를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방향을 조금 바꿔서 보통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가는지 그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선생님이 fx를 찾아가는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았어. 그럼 g'x가 요놈이라고 잡혔을 때, 그럼 g'x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fx 찾는 연습 하겠습니다. 자, g'x는, 자, 처음에 있던 요놈들을 우리가 그대로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을 한 걸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 2의 kx 제곱에 kfx 더하기 f'x야. 그래서 이제 얘하고 저기 있는 g'x하고 양쪽을 비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수 비교법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걸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fx를 뭐 ax 제곱 bx 더하기 c라고 잡았으니까 그대로 쓰시면은 k a의 x 제곱 kbx, 그리고 프라임 x가 달라붙을 거니까 fx를 미분하면 2a가 달라붙으니까 2a, 이렇게 계수 비교 쓰기 위해서 바로 쓰겠으면 되겠고, 플러스 kc에다가 상수항이 프라임 x에서 fx 미분해서 b가 생기니까, 자, 이렇게 확인이 돼서 나오는데, 너 0되는 두 근이 이렇게 됩니다. 자, 너 0되는 두 근을 문제에서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한 거니까, 그럼 너 0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세팅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의 합 조사를 하시면 마이너스 KA분의 KB 플러스 2A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가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래서 fx를 찾으려면 A, B, C 계수를 하나로 지금 통일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일단 B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B는 하고 한번 쓰겠습니다. 자, B는 하고 써보면은 너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KA에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A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똑같은 패턴으로 자, 두 번의 곱은 KA분의 KC 플러스 B가 되는데 너는 알파 베타야. 자, 이걸로 이제 C는 하고 한번 표기를 해보면 자, C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되겠죠. KA의 알파 베타 빼기 B. B니까 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빼기 B니까 플러스 K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A라고. 거기다가 나누기 K를 주시면 되겠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걸 우리가 잡아놓은 fx 자리에다 넣어서 한번 그대로 쓰겠습니다. fx 자리에 넣어서 쓰면 자, 전부 다 일제히 다 A를 다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A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A는 앞쪽으로 끄집어내서 한번 그대로 쓰겠습니다. A 끄집어내시면 너는 x제곱 자, B 자리에 A 빠지고 그대로 남은 거 쓰시면 마이너스 묶어내시면 괜찮죠? 마이너스 묶어내시면은 A 빠지고 너는 K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오겠죠. 여기도 K로 나눠야 되니까 너 넘어가서 곱하고 K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빼내고 K로 나누고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K분의 K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고 뒤에는 플러스 K분의 2라고 남습니다. 이렇게 X가 잡히고 마지막에는 자 K로 나누면 A 빼내고 너는 알파 베타가 남고 뒤에 남아있는 애는 자 K분의 너 끄집어내면 남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가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서 요 식 전체에다가 2로 나눈 놈이거든요. K로 나눈 놈이 남습니다. 이렇게 K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분의 2라고 이렇게 해서 fx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손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얘도 약간 뭔가,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B 자리에 K를 우리가 빼먹었으니까 여기는 K가 하나 붙어야 되겠네요. 그죠? 아까 빼서 적었으니까 여기에 뭐 K분의, 넘어가서 K 알파 베타 KC B 빼기 B니까 너는 그죠? K분의 플러스 KA 뭐 알파 플러스 베타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플러스 2A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요 뒤쪽 거 정리해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돼서 나옵니다. 자, 이게 fx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알파 베타일 때 그때 뭐 이런 문제들은 최고참 계수는 알아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형성되는 fx는 다음과 같이 형성이 돼서 간다라는 사실, 뭐 이걸 물어본 시험도 있더라고요. 실제 실무 중에서. 그래서 fx가 다음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 가는데 뭐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외우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뭐 이것 자체를 물어보는 실무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fx라고 표현을 해 본다면은 자, 뭐 미분에서 0 되는 점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원래 있던 2차식 fx는 다음처럼 a의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k분의 2x 알파 베타 더하기 자 여기다가 나누기 k가 붙어 있는 형태 자 이런 식으로 fx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요 관계들을 실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정들은 실제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쓰고 있는 그 과정들을 그대로 한번 기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과연
가장 일반적인 어떤 2차식 fx를 줬을 때 그럼 여기서는 뭔가 비율 문제들을 논의를 할 수 없고 형성되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과연 우리가 시험상에서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과연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입니다. 과연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지금 이제 스낵님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요 사실 확인이 끝나서 나오는 결과 그 결과는 꼭 좀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 단 한 번도 어떠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이만큼 우리가 기록을 한 입장에서 자, 혹시 몰라서 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갔을 때 자, 이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자, 어떤 포인트냐? 뭐 fx는 뭐 어떤 친구들은 오프라인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본인들이 직접 손으로 유도해서 이 fx를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한번 학생들 스스로 이 과정들을 손으로 직접 쓰고 기재를 한다면 뭐 얘도 공식처럼 뭔가 이렇게 남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자, 요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쪽에서. 자, 뭐냐 하면은, 이걸 잠깐 지워도 되겠죠? 알파, 베타, PQ는 여기다 표기가 돼 있으니까 잠깐 지우고, 여기서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할 포인트가 어떤 건지. 자, 변곡점의 x좌표를 우리가 PQ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같이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하고. 자, 요거의 두근이 PQ니까 요거 한번 정리를 하면 자, KX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이제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너는 빼기 알파 빼기 베타 K 마이너스 묶어내면 K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X. 1차식 형태가. 근데 뒤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X 있으니까, 너는, 똑같이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묶으면 빼기 2라고 이렇게 묶여질 겁니다. 그리고 상수항도 그대로 한번 기재를 해보시면, 자, 여기는 알파, 베타, K 알파벳.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해서, 변곡점하고 관련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의 두건이 P하고 Q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시면 첫 번째, 두건의 합, 그냥 먼저 얘부터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K분의, 그럼 마이너스 날라가서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K분의 2. 자, 네가 P 더하기 Q다. 자, 두 번째, 근과 계수 관계. 너분의 너, 알파 베타. 빼기 K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너는 PQ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자, 여기 1번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1번에 한번 집중을 해 보시면. 여기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거리가 생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뭐, 이걸 조금 더 그래도 약간 수학스럽게 표현을 한다면 나누기 2를 주면 제일 좋을 겁니다. 나누기 2를 주면 PQ 나누기 2 주면 변곡점의 x좌표의 중점이 나올 거고 여기다 나누기 2 주면 극점의 x좌표의 중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변곡점의 중점과 극점의 중점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유추가 돼서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뭐 밑에 이야기도 할 수는 있는데 밑에 이야기는 하려면 한번 보십시오. 밑에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쨌든 알파 베타 곱도 주어져야 되고 합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 곱과 합이 주어지면 G'X가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G'X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뭔가를 묻는다? 그거는 그냥 풀어도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얘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만 주어줘도 이야기가 확고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K는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 있는, 자, 일반적인 이차함수식에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뭔가, 뭐, 이 정도까지 물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모르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단 한 번도 어떤 시험에서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그냥 중점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자, 너는 변곡점 X좌표. 자, 변곡점의 X좌표 합입니다. 자, 네가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빼기 극점의 X좌표. 극점의 X좌표 합입니다. 이렇게 쓸게 그냥. 합은 항상 일정하다. 얼마로 일정합니까? 마이너스 K분의 2로 일정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2차식일 때는 아까 우리가 뭔가 4대 5라는 비율을 얘기할 때도 자, 변곡점 사이 간격이 K분의 2로 일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K분의 2를 그대로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게 K가 양수 음수를 다 감안하면 절대값 K분의 2라고 쓰시면 제일 좋겠죠, 사실은. 그래서 자, 요 포인트는 어떤 시험도 이제껏 어떤 시험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만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한번 뭐 수능이 이런 쪽으로 뭔가 연계가 돼서 언급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짜 단 몇 줄 만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물을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K분의 2로 일정하다는 거. 이거니까. 그럼 뭔가, 이 포인트는 한 번 정도, 이런 일반적인 이차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 그래프 개형에서 뭔가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을 수도 없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대신에, 비율 문제를 물을 수 없다면, 그 다음 물을 수 있는 거는 뭐냐? 굳이 우리가 한번 꺼집어내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변곡점의 X좌표의 합과 극점의 X좌표 합의 차는 항상 절대값 K분의 2로 일정하다라는 사실. 자, 요거는 뭐 누차 강조합니다. 어떤 시험도 이제껏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한 번쯤 반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진짜 수능이 여기를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 영상을 시청한 수험생들은 아마 수능장에서 대박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2차 함수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변곡점의 X좌표 합과 극점의 X좌표 합의 차는 항상 절대값 K분의 2로 일정하다. 자, 요거 한번 인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찍었던 영상들은 미적분에서의 비율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자, 1차 함수, fx가 1차 함수일 때는 1대 1대 2라는 비율을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많은 학생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함수일 때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그 2차 함수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G'X가 완전 제곱 형태를 가져서 극값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그때만 비율이 형성되는데 그 비율은 자, 변곡점 두 개와 변곡접선 X절편 사이의 비율이 4대 5로 일정하다는 사실. 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비율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반적인 2차 함수일 때는 비율은 형성될 수가 없다. 그럼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변곡점 X좌표 합과 극점 X좌표 합의 차가 항상 절대값 K분의 2로 일정하다는 사실. 뭐 참고로 앞선 영상에서 3차 함수일 때는 뭐 27대 26 비율도 나오는데 그거는 전혀 시험하고는 인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테마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에 지금 30번 문제 속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길래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두에 첫 번째 영상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 영상부터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올해 육모, 올해 구모,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 수능에 나올 이야기들을 한번 테마별로 정리를 좀 하는 걸로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수능 끝나고 올리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조만간에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모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채널이 만든 공식 있잖아요, 그죠? 3차 함수의 중심 차분법 공식. 걔는 그냥 강력하게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 차분법 공식부터 해서 걔를 필두로 해서 30번에 나올 문제가 뭐냐? 미적분. 자, 역함수 적분입니다. 그 역함수 적분이 뭐가 나올 거냐? 제가 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른 시일에 정확하게 좀 정리해서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는데 그리고 수능 대박을 터뜨리는 데 있어서 저희 채널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